공부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예.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면 평생에 이렇게 요즘처럼 공부하는 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학창시절 이후에, 그죠? 네, 잠시만요. 아, 그때도 안 했어요? 그 라이온 킹 혹시 아시죠? 라이온 킹. 저는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피노키오 이래로 최고로 흥행한 히트작이래요. 라이온 킹이.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게 동시대에 나온 만화 중에서는 그거보다 더 잘된 만화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이게 라이온 킹에서 나온 대사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문제라는 뜻이고, 요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공부하는 다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다 잘 될 거다 그런 뜻이래요. 네? 네, 아프리카의 그 남동부 지역에서 있는 스와힐리어라 그래요. 하쿠나 마타타. 많이들 써먹어요, 이거. 위로할 때. 네.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20년을 강의를 해봤지만 정말로 한글만 그것도 제대로 뜻도 이해 못하는 친구가 합격한 걸 저는 봤으니까. 걔는 컴퓨터를 키지도 못했어요. 기계 쪽은 전혀 모른다고 해서. 저 초등학교도 중퇴했어요. 그런 친구도 합격하더라고요. 아주 고득점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 이런 거 없고 그냥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 책 읽고 이해해보고 안 되면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자, 443페이지 6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설정될 수 있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계약하면.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은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강행 규정입니다. 3번.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을 할 수 있죠. 이런 걸 뭐라 하죠? 구분 지상권.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즉 등기상의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의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 5번.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권? 형성권. 자, 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자, 이거죠. 우리 계속 봤던 거예요.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을에게 팔고 얘가 다시 병에게 건물을 팔았다. 자, 이 사건이에요. 여기서 법정사건이 발생을 했죠. 토지 건물 소유자 갖다 놨다가 다르게 됐죠. 똥이 다. 그럼 얘는 법정 지상권자이고 지상권의 설정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하죠. 다만 얘가 지상권을 얘한테 이전시키려면 181조 단서에 따라서 얘 이름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다고 얘가 지상권 취득하려면 이 설정 등기를 다시 얘한테 이전 등기를 해야만 지상권자가 되는 건데 현재 얘는 지상권자이에요? 아니에요? 건물만 양도받았지만 지상권자가 아니다. 그런데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 청구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안 된다. 요 얘기예요. 자, 그럼 1번. 을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죠?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 청구가 안 된다는 거고 얘한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되는 거죠. 아,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철거 청구는 못한다는 거지만.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얘가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어요. 네. 그러면
을은 정에게는 관습법상 법정상고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을은 정에게 그러니까 을이 얘한테 법정상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지금 지상권자 이해요 아니에요? 지상권자 이거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없이도. 없이도 지상권자이고 그걸 얘는 승계받았으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했었잖아요. 지상권 발생한 다음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는 지상권의 등기 없어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죠. 4번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얘가 지상권자이니까 철거 청구 안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지상권자 아니에요. 예. 신의칙상 안 되는 거예요.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자 봐봐요. 얘가 지금 얘한테 매매를 한 거잖아요. 을하고. 네. 건물에 매매를 해서 소유권 취득했죠. 네. 이때는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받아야만 지상권 취득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해서 경매로 낙찰을 받잖아요. 네. 그럼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는 지상권도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경매로 할 때는. 예. 저당권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18번 을은 갑의 X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토지 소유자 갑이고 지상권자 을.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 제3자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지요. 2번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 갑의 토지고 을의 건물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상권 취득했죠. 근데 2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토지를 양수한 사람이에요. 병이. 그죠? 양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의 인도를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사용권이 있는 물건이니까. 네, 2번이 정답. 3번 을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했을 때는 갑은 소멸 청구할 수 없죠. 2년. 4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건물이 현존하면 그때는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하면 매수 청구하는 거죠.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갑은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않고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15년이고 지상물의 구조 종류를 정했다면 이건 30년이죠. 따라서 언제든지가 틀렸습니다. 9번 틀린 것 1번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죠? 2번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권한은 있는 거니까. 권한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습니다.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요. 틀렸습니다. 5번, 9번, 4번. 구분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고요. 다만 수목은 안 된다 그랬죠?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자, 10번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그렇죠? 지상권 양도하려면 2번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니죠? 등기 없이도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등기 없이도. 2번이 틀렸죠. 3번 법정 지상권자는 건물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4번 지료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정합니다. 5번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봐봐요. 366조의 법정사건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관습법상의 법정사건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법정사건을 관습법에 의해서 취득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는 말은 이미 취득한 지상권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366조는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서 포기 특약이 무효예요.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관습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건 임의 규정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철거 합의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합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자,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이게 한 20년 된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거래할 때 오래된 건물이죠? 보통은 땅값만 주고 사요? 건물값도 주고 사요? 땅값만 주고 사요. 땅값만 줘요. 오래된 건물 단독주택이라면. 건물값 안 쳐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오래된 주택이고 얘는 이거 팔고 싶은 거예요. 팔고 싶은데 얘 입장에서는 땅도 돈 받고 팔고 건물도 돈 받고 팔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 사람은 없어요. 얘는 땅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땅만을 팔았어요. 그러면 을은 법정 지상권을 인정시켜야 되는데 30년 동안 이 땅을 쓰지를 못하게 되니까 을은 안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갑의 입장에서 이걸 저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철거를 직접 해놓은 상태에서 철거하고 팔면 이제 팔리겠죠. 그럼 철거하는데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 가져. 그러고 주는 거예요. 건물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관행이 있다 보니까 법정상권에 있어서 철거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관행상. 자, 이제 447페이지 지역권입니다. 1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맞죠? 2번 일필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그래요? 승역지는 일필 토지 일부라도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설정할 수 있다가 되죠. 2번이 틀렸죠. 3번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해. 취득은 쉽게 하라 그랬죠? 그럼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취득은 쉽게. 4번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의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 못합니다. 5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이것도 장난치면 계속되고 표현된이라고 표현해야지 계속되거나 표현된 그러면 틀려요. 12번 틀린 것 1번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같이 이전되죠. 틀렸습니다. 이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죠. 3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 취득은 쉽게 1인인데 취득에 중단이 들어갔어요. 그럼 전원이죠? 따라서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4번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되고 5번 승역지에 관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는 보상을 해줍니다. 자, 13번 가시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에서 1번 요역지는 일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그쵸? 2번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3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불가분성. 4번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죠. 그죠? 불법 점유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적법한 점유자 이해해야 되겠죠. 5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그랬죠. 14번의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부종성.
2번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 설정할 수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 설정할 수 지역권 설정하는 행위는 공유 토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이잖아요.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처분이다 그러면 팔아치우는 것도 처분이지만 뭐뭐 설정 들어가는 것도 전부 처분인 거예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그죠? 3번 소유권의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지요.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도 안 됩니다. 4번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되고 아까 본 거고 5번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해서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한다면 이은 지역권 설정이 합의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15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에서 1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어요? 자, 지역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요역지의 소유자도 취득하지만 지상권자나 또는 요역지의 전세권자도 지상권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통로를 개설하고 항시 사용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20년 계속돼야 되죠. 자, 2번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용수지역권과 관련된 건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은 전원인데 소멸시효의 정지 중단이죠. 그러면 1인이죠.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정지의 효과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5번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해서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16번 틀린 것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양도할 수 없다. 2번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죠. 승역지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죠. 소멸은 전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5번, 4번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소멸은 전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원에 대해서 1인만에 대해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고 5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죠. 자, 17번입니다. 1번 지역권 1번 일필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게 복합은 나오는 게 일필토지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도 되고 요역지는 일필토지이어야 한다. 그게 바꿔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2번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하지요.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양도 못하죠. 4번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임해서 포기한다는 거야.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해서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 부담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 가져라 그러고. 도로를 설치하고 승역지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할 때 승역지 소유자가 그거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너 가져.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에게 줘버릴 수 있어요. 그걸 위기한다 그래요. 위임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요역지가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가. 5번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인정되지만 뭐는 없어요? 반환 청구는 없다. 18번에 1번 지역권을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지요. 2번 요역지 분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죠. 3번 지역권의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번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권 시효 취득할 수 없고요. 5번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하죠. 19번 1번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죠. 2번 승역지 점유가 침탈되면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랬습니다.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3번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 일부이고 들죠. 요역지는 일필의 토지이어야 하자. 틀렸습니다. 4번 요역지의 전세권자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5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다 취득하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469페이지 15번입니다. 469페이지 15번.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X 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첫 번째, 저당권의 설정 당시 나대지일 것. 우후 그랬죠.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그렇죠. 소유할 것. 요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나대지.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그랬을 때 저당권자는 선택하는 거예요. 일괄 경매할지 아니면 토지만 경매를 할지. 그죠? 자, 기억 보시죠.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토지 위에 을의 Y 건물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나대지이어야 돼요. 그럼 기억은 안 되고. 니은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어요. 되죠? 디귿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해서 Y 건물을 지었는데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되죠? 취득했잖아요. 나중에 지은 건 병이라는 지상권자가 지었는데 그거를 을이 취득했잖아요. 그럼 이때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고 한 장을 넘겨보시고요. 17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을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서 을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후 병은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완성한 후 그러면 을이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죠, 병. 예. 병이 Y 건물을 신축했어요. 얘가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 예. 자, 임차해서 Y를 완성한 후에 Y에게 정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정명의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럼 설정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이었다가 갑이 병이라는 임차인, 토지 임차인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얘가 건물 지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럼 틀린 것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해서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건 그냥 넘어가셔요. 2번 보세요.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자, 을이 이 저당권, X에 대한 을이 저당권을 실행할 때요. 이거 일괄 경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봐봐요. 일괄 경매 돼요? 안 돼요? 자, 첫 번째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죠?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 안 하잖아요. 그럼 일괄 경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틀린 겁니다. 요게. 나머지는 나중에 저당권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